지금 실제로 그 뭐 친문 의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이낙연 캠프, 일부는 정세균 캠프 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친문의 핵심들은 이재명 캠프로 다 가 있다. 말하자면 청와대 출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인사들이 상당수가 이재명 캠프를 가 있는 사실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김우영 전 파란 남자들 이 양반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문 대통령 파리 좀 하지 마라. 문 대통령은 그게 지금 현재 친문과 친문이 아닌 걸로 구분해서 정치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왜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개파수장으로 가두려고 하느냐. 그렇지. 이미 그 문재인이라는 그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의 아이콘이 됐고 어떤 민주화 그리고 발전한 대한민국의 상징 같은 인물이 됐는데 그걸 왜 우리 동네 대장인 것처럼 왜 너희들이 가서 이름을 파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슈를 가지고 와가지고 네거티브 하는 걸 열심히 하는데 자기들한테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까지 다 긁어 와가지고 끝까지 우려먹을 인간들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기에요. 문 대통령한테 이재명 지사는 되게 아픈 손가락이랍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그 특히 SNS 중에 트위터 같은 데서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재명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네거티브를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재명 지사도 트윗이 있잖아요. 거기에 온갖 악플 쓰는 거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예. 우리 새날한테도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 찐날이라 그랬어. 이재명 지사가 출연한 방송이라고. 찐날. 그것도 또 지금 가짜 뉴스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낙연 캠프에 내 실명 거론 안 할게 오늘까지는. 예를 들면은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명성을 얻고 그 사람들 나가서 안 나간 척하고 그 캠프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누가 그러더라고. 그 사람 친문은 아니잖아. 전에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 아니었잖아. 이렇게 이미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김응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네거티브 하는 거 보니까 그 정치적 수준이 우리만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우리 그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중립 지키거나 좋게 봐주려고 이야기 엄청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캠프에서 새날 이름까지 뛰쳐나오니까 이제 참기 어려워진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거든요. 문제는 친문이라고 하는 것을 팔아서 마치 그게 대통령의 뜻이 거기에 있다가 아니라 아까 왜 아픈 손가락이라 그랬냐면 나랑 경선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년 동안 그렇게 이미지가 발기발기 찢겨져서 예. 정말 대체 불가능한 악마처럼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니들 논리대로 하면 대통령이 그 방역 관련해서 수도권 단체장들 만났을 때 고생 많았네라고 뒤적뒤적하면 문 대통령 공격해야지 왜 안 하니? 새날이랑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내피셜들이 뭔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황교익 공격하는 거나 새날 공격하는 거나 패턴이 똑같아요. 객관적인 근거나 아무것도 없이 무슨 돈을 받았네, 뭐 욕설을 실드 쳐줬네. 그 외에 객관적으로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고 전부 뇌피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량으로 보면요. 이낙연 총리 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가 한 1000건 되면 이재명 지사 잘한다는 100건도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지금 총량으로 보면. 예. 마음에 빛을 진주를 모르고 저지랄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더군다나 무슨 유튜브 팟캐스트 방송들 이름까지 소환해가지고 그게 이재명 돈 받았어라고 저런 짓거리가 보고서가 저거 들키잖아요. 지금 우리 단체로 성명 낼 준비하고 있거든요. 미안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특히 그 분석 그 보고서 쓴 거 있잖아요. 채널 7개인가 8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뭐 긍정평가 몇 회, 뭐 중립 몇 회, 비판 몇 회 이렇게 막 분석한 거 보니까 좀 애잔하더라고요. 진짜 삐진 초등학생이 반장이 뭘 잘못하는지 행동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는 듯한 그 정도의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소름 끼치던데. 방송을 분석한다는 건 방송에서 지금 문제의식으로 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송 전체 전반적인 흐름상 시민들이 그리고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정책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도출을 해내야지. 이미 그 이낙연 10번 욕했네?
중립적으로 2번 표현했네? 뭐 30번 뭐 좋은 이야기 했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똥파리 방송 팟캐스트 가면 제목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전체 한 4, 5년 동안 방송했던 제목 중에 3분의 2가 이재명 까는 거야. 그것도 말로 할 수 없는 언어로 찢 어떻게 이렇게 해가면서 김부선 어떻게 이야기해가면서 그런 사람들 등에 업고 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니까. 컨텐츠가 있고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문 대통령 팔이 엄청 해가지고 그 짓거리 하는 사람들 등에 업혀가면서 우리는 친문입네 하는 거 솔직히 이낙연 후보가 친문 아니잖아요. 대선의 역할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무슨 촛불의 역할을 하셨어요. 이명박 그 예산을 열심히 통과시켜줬다는 기억 말고는 딱히 안 나네요, 지금은. 솔직히 이렇게 블랙리스트가 돈다는 건 전 정말 소름 돋았고요. 이게 물론 채널의 대표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출연하는 패널들까지 나중에는 그럴 리 없다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됐을 때 블랙리스트 똑같이 적용할 겁니다.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 캠프에서 만들었는데 무슨 불이익을 줄지 어떻게 합니까? 박근혜랑 하는 짓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낙연 후보 비방을 주도한 유튜브 방송 실태 이런 문건인데 그렇게 치면 이낙연 후보를 옹호하는 유튜브 방송 실태는 어떻습니까? 채널이 없어서 이런 거 할 수도 없지. 없잖아요. 다 합쳐봤자 뭐 2-3개 가지고 구독자는 한 3만 되나? 다 합쳐봤자? 실시간 방송하면 한 10명 정도 보고. 본인이 왜 위치가 그렇게 됐는지를 깨달아야죠. 이 진보 진영에 있는 유튜버들이 처음부터 이낙연 깐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이낙연 찬양하고 잘한다, 총리 잘한다 하고 했던 그게 훨씬 더 총량이 많다니까요. 따지려면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수혜는 자기가 가장 많이 보고 촛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총리가 되고 수혜는 가장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이제 와서 딱 시점 딱 잘라가지고 이재명한테 돈 받고 방송한다고 말하는 그 뇌피셜을 버리라고. 그러면은 왜 새날에서는 왜 뭐 이동영에서는 왜 김용민에서는 이낙연을 비판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으니까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거 방송하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런 겁니다. 이 선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정치를 제대로 배우십시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김재규 절규가 생각나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재명이 그냥 좋아서 나는 이재명 비판도 하는 사람이에요. 저거 아니지라고 했던 방송 내용들 되게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간이 다가가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점 꽤 많네. 그 감정을 만들어 준 건 오히려 이낙연 쪽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콘텐츠가 없는 상태로 누구를 헐뜯는 방송을 하면서 우리까지 거기다가 딱 얹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네거티브를 하시는 분들이 무슨 정치할 자격이 있냔 말이야. 민심을 읽을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를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게 그 월말 김어준 그 인터뷰에서 굉장히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되는 굉장히 장시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인터뷰를 듣고 저는 굉장히 호감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여야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중심으로 시민들한테 실제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꾸준히 발휘하는 직업 정치인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은 그런 어떤 정책적 전문성에 있어서 자기 신념을 꾸준히 지켜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 덕분에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보여왔던 어떤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명박한테 걸렸을 때 4대강 예산이 됐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박근혜한테 뭐 협조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 자체는 믿을만한 거잖아요. 전문성, 정책적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아직 우리 머리에 꽂힌 이낙연표 정책 하나 없잖아요. 도대체 그러면은 이 대선에는 왜 나온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똥파리 몇 사람이 지금 캠프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오늘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지원 사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캠프에 들어가 있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있는 머리라는 게? 그거 빨리 선전하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보는 자료들이 다 왜곡된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재명 지사 캠프에 부실장님 와서 전방송 하고 갔잖아요.
얘기 뭔지 아십니까? 새날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권력에 뭔가가 있어서 뭐 하지 않는 자세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왜 얘네들 중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 내가 정치인과 사진 찍었다 그 SNS에 올리는 재미로 살았다가 나중에 자기 발목 잡는 애들. 뭐 무슨 현직 지금 장관과 사진 찍었다, 밥 먹었다, MT 갔다 그런 짓거리 하는 애들이 실제로 그게 드루킹 되는 거야. MT는 왜 가냐? 그게 드루킹 되는 거라고. 내가 그렇죠. 무슨 정치인하고 친하게 지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다를 받고 지속적으로 이재명을 공격하고. 우린 그런 짓 안 한다고,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 가치의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방송을 운영하면서 내가 예를 들면 욕심을 부리고 막 그래갖고 막 총선 때 민주당에서 공천받고 했으면 난리 났겠지. 그런 욕심 없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가치 투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정치인들과 술 안 먹고 밥 안 먹고 그들의 가치를 뭔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이재명 지사랑 저랑 별로 안 친해요. 내가 안 친하게 지낸다고. 친하게 지내려면 같이 만나서 술 먹고 공간도 초대받고 술도 얻어먹고 해야 되잖아요. 새날 사람 이 다음 때 경기도에 집어넣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 스스로 보좌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순수한 거예요. 예. 내가 내 직결되어 있는 직접적인 이득이 서로 없어야 그 사람 지지하는 게 순수한 거라고. 근데 여기다가 뭐 새날 등 해가지고 몇 방송은 이재명한테 돈 받고 이재명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그 뇌피셜은 니들 수준이라고 이 새끼들아. 근데 그 금액이 너무 짜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밖에 안 봐? 실제로 그렇게 유지됐다는 방송의 수혜는 가장 많이 번 사람들이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 사실 깨놓고 이야기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권 초창기 3년 동안 이재명 방송 의제도 아니었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그 이슈나 논란들 지키느라고. 예. 최근 대선 때 오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거지. 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나서가지고 그런 애들이 캠프에 들어가 있으니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그러니까 진짜 재정 구조는 그 똥파리 방송을 한번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맞아요. 아니 생방송으로 5명이 보는 방송이 어떻게 촬영 기사, PD, 작가, 진행자, 게스트까지 있을 수가 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지. 예를 들면 마차님을 경기도지사 채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보내드리려고 한 것도요. 거기 돈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돈 내고 가. 돈 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는 이득 자체, 예를 들면 나는 거기서부터 뭔가 대가를 전혀 받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그게 일종의 자원봉사 같은 개념인 거거든. 이재명이랑 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쪽 바닥의 셀럽들 중에서. 그래서 그건 아니죠. 그게 공격받기 딱 좋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돈도 안 받고 그 시간을 해야 되는 사람은 순수하게 자원봉사인데 예. 거기서 오케이 한 사람이 마찬가지밖에 없단 소리예요. 경쟁 치열했습니다. 아니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서로 알겠어요. 욕먹고 싶어가지고 막 저쪽에서 욕먹고 싶어. 알죠. 예. 아니 근데 이게 이러려고 경선 연기하자고 했나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경선 피로감이 너무 높아집니다. 이게 5주 그래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캠프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멱살 잡고 집단 구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거 누구 하나 이름 딱 나오면 그래 잘 걸렸어. 근데 그 공격을 하는 부분에서 객관적인 팩트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냥 논평을 보면은 이제는 논평을 볼 가치가 없어졌어요. 객관적인 게 나온 게 아니라 온통 감정적이고 반말 찍찍 섞어가면서 막 공격하는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밖에 안 보여서 이거는 진짜 나중에 경선 끝나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이거는 경선 불복이나 뭐 원팀 문제가 아니라 당 내의 지지자들한테 저 사람 이걸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뭐 대변인이라던가 아니면 그 캠프 출신의 언론 출신의 국회의원이라던가 실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박혀있는 이미지를 벗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짓들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가 봤을 때는 정확히 말했을 때는 나쁜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 좀 오늘 의제에 넣었지만 조금만 더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낙연 캠프나 이낙연 후보 자체가 포지셔닝을 너무 잘못한 거죠. 평상시에 소통을 해왔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내 장점을 알렸어야 되는데 사람은 그런 거라니까
이재명 돈 받고 이재명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컨텐츠를 보여줬다고 우리한테 직접 설명했다고. 예, 예. 방송도 나오면서 이재명 지사 작년에는 4월 달인가 언젠가 나왔어요. 막 이제 재판 끝나자마자. 망하게 막 이슈가 되기 예, 시작할 예. 때 간간히 이렇게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직접 보고 대화한 사람과 대화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한 말씀 드려볼까요? 이낙연 총리 때 내가 섭외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 현직 총리가 이런 방송에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때 비서실장이 배재정이었고요. 예. 단칼에 잘렸지. 그러니까 사실은 평상시 때 그런 소통과 노력을 안 했던 결과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푸나님이 저한테 그 섭외하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기억이 나요. 이낙연 총리는 이런 그 미디어에 대한 미디어에도 나올 만한 사람이니까 컨택해보라고 했었어요.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이쪽에 무슨 뭐 여론이 이재명이 돈 줘서 만든 것처럼 이미지화 시키는 것은 정말로 똥파리적 시각인 거죠. 돈 줘서 만들었으면 더 열심히 했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 과거의 행동들의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지만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주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과거에서부터 그 과거의 실수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왔고 우리들하고 어떻게 소통했는지 우리가 잘 아니까 마음으로 용서하고 지금은 그 용서가 애정이 되고 애정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낙연 대표는 그 과거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의혹에 대해서 아니라고만 하지 정확하게 사과하거나 해명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왜 정치를 하는지 저거 하나 하려고 했구나. 저 정책 하나 제대로 펼쳐보고 싶었구나 하는 그런 컨텐츠도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네거티브 하는 게 어른으로서 좀 보기 안 좋으니까 그만하라 이 정도인 건데 진짜 진심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거티브 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선거판에서는 네거티브하고 검증의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 검증 과정에서 두 번 중에 한 번은 최소한 정책 이야기를 좀 하라고. 예. 과거에 내가 왜 그랬는지 해명도 하고 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낙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을 조금씩 넓혀줘야 되는데 무조건 다 적폐 취급해버리고 다 거짓말쟁이 돈 받아서 뭐 이게 뒷광고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취급하면 이게 관계가 좋아지겠냐고요. 그게. 내가 원래 새날이 출범했던 컨셉이 트위터 매거진이었어요. 이명박근혜 때는 그게 어느 정도 먹혔어요. 근데 어차피 똥파리들이 트위터를 장악하면서 그걸 철수시켜버린 거거든. 그때 수도 없이 많이 봤던 수천 수백 개의 새날에 대한 그 공격들 있잖아요. 그 지하실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방송하는데 예. 이걸로 돈 벌어서 지금 땅 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표현 자체가 왜 그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거, 예. 그건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당했던 사람들은 머릿속 유전자에 최소한 저 새끼들이랑 손잡으면 난 용서 안 돼라고 하는 한 맺힌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감정 없으니까 지금 이재명한테 돈 받고 그런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4년 동안 니들 말이 100%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재명 돈 받고 우리가 칭찬했던 건 문재인 이낙연이었지 이재명이 아니었다고 이 개새끼들아.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